국가 입장에선 좀 반납해 줬으면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냐? 예산의 남용, 오용 눈 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Round one, fight.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꾸려가야 된다. 그 얘기는 수입과 지출이 맞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현재 여권이 야권 시절이었을 시작에는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왜 그렇게 감세를 하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네. 현재는 다시 공격을 받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감세라고 하는 것은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부자 대기업한테 감세를 해주면 감세를 해준 만큼을 갖다가 재투자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가만히 해보니까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니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빚을 갚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네. 주식을 사거나 이랬단 말이죠. 네. 물론 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감세를 해주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사내 유보로 해놨어요. 반면 지금 같은 상황은 분수 효과라고 합니다. 네. 정부가 돈을 저소득층한테 풀어주면 그것도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풀어주면 이걸 카드를 가지고 시중에 가서 이제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로 돈이 시중에 흘러들어가고 그 시중에 흘러들어가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만드는 업체들은 매출이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른바요 분수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14조 지금 6천억 원 정도를 푼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20%이니까 약 2조 8천억 원. 물론 저소득층이니까 조세 부담률이 20%는 안 가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5% 언저리 약 한 2조 원 정도는 다시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네. 부가가치되든 뭐. 전체가 다 그럼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네. 지출하지만 그 중에서 20% 언저리는 다시 국가에 들어온다.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기부금 세제를 고치면 예를 들면 30%가 지금 국가 입장에선 좀 반납해 줬으면 하는데 이걸 좀 기분을 좀 좋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네. 아마 15%인가요? 지금? 예, 뭐 지금 현재는 100만 원을 갖다가 내가 국가에 반납하면 15%인 15만 원을 공제를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 세율이 42%입니다. 이 사람들은 100만 원을 기부해도 15%인 15만 원만 공제를 받으니 그럼 차라리 그냥 쓰고 말지.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율, 기부금을 어떻게 잘 유도를 해서 네. 마스크 구입 행렬 같이 기부금 행렬을 좀 길게 할 것인가는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네. 빌 게이츠가 그렇게 자산을 많이 한 원인 중에 하나도 우린 지금 15%라고 하지만 빌 게이츠는 50% 가까이를 세액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절반 정도 절반. 다시 리셋을 하는 이 기회에 기부금에 관련된 세제는 반드시 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2%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00만 원 기부하면 42% 세액 공제를 받게 하면 네. 그분들은 더 기분 나서 더 소비를 할 것이다. 어차피 경제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계층이 보다 더 많은 금액, 1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소비로 할 수 있게 한다면 그래 착한 소비 운동 같은 겁니다. 일정 기간만큼이라고 한다면 국가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냐? 우리 경제가 정말 이 정도 이 추가 경정 예산이면 되겠느냐?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만약에 일단 GDP가 한번 줄어들기 시작하고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면 세입도 더 줄어들고 이제 경제 악순환이 시작되면 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돈으로 되겠느냐? 이 질문 또 드리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우리 GDP의 약 30% 정도의 돈을 갖다가 투입을 해야 된다. 그 우리나라 그럼 택도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또 지금 부족하죠. 네. 예, 우리나라 IMF 국복실에 우리나라 GDP의 30% 정도를 네.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GDP를 감안하면 30%는 약 600조 원입니다. 어림도 없네요. 3차까지 가더라도 예, 한 10분의 1도 안 될 예, 거네요. 네. 그 정도를 각오로 해야 된다라고 일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는 미국이든 유럽이든지 간에 다 리셋을 하러 갈 겁니다. 최고의 그 초점은 IT를 4차 산업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을 본다면 진단이라든지 이런 처방 같은 약품이 수출되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산업 구조도 좀 바꿔지고 한다면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경제의 마중물이 되는 역할을 하는 그런 네. 추경이 또 필요하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추경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아무도 안 가봐서 지금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올 상반기 때쯤 가면 대부분 이제 유럽과 미국이 어느 정도 변곡점을 지나서 이제 안정기로 갈 겁니다. 네. 그러면 산업 전선, 코로나19 전선에서 누가 전사를 하고 누가 부상을 당하고 이것이 각 평가가 될 건데 우리나라 주력인 온전하니 프레임을 잘 짜서 몇 가지 아이템 놓고 집중적으로 그 산업을 지원해줄 그런 재원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 3차는 기간 산업 이쪽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럼 이 3차 추경이 그 역할을 네, 좀 맞습니다. 시작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공무원 하는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추경으로 지출을 하면 이게 좀 체계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가 없고 급하게 올해 안에 다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좀 굉장히 계획적으로 좀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추경이 좀 약한 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이 본 예산이. 늘 그 얘기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게 보도블록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국채를 발행했다. 정부가 다 해서 못 쓰면 그것을 그대로 불용액에 남아서 감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우려는 있지만 좀 기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적확하게 쓰여져 있는 거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목적대로 쓰여져 있는가. 예를 들면 지금같이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벤처니까 지원하다 보면 다시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나 그 목적대로 적확하게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은 어차피 기회 비용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의 남용, 오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눈 뜨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을 약속 다 한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을 걱정하는 분들 야 이거 너무 이 추경의 규모가 너무 작은 거 아니냐 또는 추경이 너무 커서 또 부담되는 거 아니냐 양쪽으로 제가 지금 다 여쭤봤는데 굉장히 중립했어서 보면 이렇게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강남대 경제생명학과 안창남 교수와 함께 과연 추경이 왜 필요하고 어디에 쓰여져야 되고 또 추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알아봤고요. 자,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잊지 말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ound one, fight.